사주나 풍수에서는 어떤 기운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할 때 그 기간이 보통 사주는 10년 대운이라 해서 짧게 10년, 30년, 또 크게는 60갑자로 해서 60년, 더 크게는 상원, 중원, 하원 갑자라 해서 이 180년마다 한 번씩 크게 기운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해가지고 이게 60년씩에서 3번을 바뀌어서 180년을 바뀌게 되는데요. 물론 풍수의 기운도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큰 틀에서 역시 180년에 바뀌고 풍수 역시 기운이 20년씩에서 9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풍수 역시 180년인데요. 풍수는 20년씩 곱하기 9번에서 역시 180년으로 바뀌는데 일운부터 구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주가 됐든 풍수가 됐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현재는 이 사주로 보면 하원갑자에 이르러서 하원갑자는 1984년 갑자년을 기준으로 해서 2043년까지를 하원갑자라고 합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지금 구운에 오게 됩니다. 구운이라는 것은 2024년부터 43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운이 오게 되면 상원갑자 이렇게 같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역사 또한 역사라는 거 역시 반복이 된다.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알아보면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중국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유명한 예언가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공명이 역시 유명한 예언가, 또 김은둔갑이라든지 천문지리에 통달한 사람이고요. 또 한나라 때는 역시 장량이라는 사람, 장량이 유방의 책사죠. 장량이란 장자방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뛰어난 책사였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때는 동진시대에 곽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올려놨던 이 명나라 때는 유배곤이라는 아주 유명한 걸출한 역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배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금능탑 비문이라든지 소변가 또 섬서성 유배곤 비기 이런 걸 통해서 예언을 한 게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유명한 예언가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풍수적으로는 도성국사가 있었고요. 신라 말에서 고려 초죠. 그래서 왕건이 임금이 될 것을 예측을 하고 또 왕궁터까지 잡아줬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조선시대로 내려오면 역시 뭐 무학대사라든지 정두전 이런 사람들이 다 사상가 철학가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기문둔갑 풍수 역학 명리 뭐 주역 이런 게 다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조선 중기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는 태계 이왕이라든지 이율국 선생 또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육기점을 쳤다는 그런 기록이 난중일기에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중국 역사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중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과거의 역사적 흐름과 어떻게 지금 대비가 되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안팎으로 따진다면 청나라 말기가 해당되는데 이 청나라 때 특히 유명한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1840년 이때가 1840년이 경자년이죠. 경자년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편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편전쟁 유명하죠. 이 청나라하고 영국과 아편전쟁을 일으켜서 영국이 사실 일으킨 거죠. 그때도 영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아편을 통해서 마카오 지역과 홍콩 지역에 그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아편전쟁에 청나라가 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홍콩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청나라에는 굉장히 아편이 중독이 많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신서부터 백성들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은 인구의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아편에 중독됐다고 할 정도로 아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흠차 대신이었던 임칙서가 도광제는 그때 당시 황제였었죠. 도광제의 명을 받아서 마카오 지역에서 영국 상선에 배를 급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편이라든가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게 돼서 이걸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가 바로 경자년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해가. 이로 인해서 청나라가 한번 휘청거리게 됩니다. 결국은 또 2차 아편전쟁에 베이징 조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그거는 1860년인데 결국 청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때 1840년 경자년 위에 또 언제가 있었냐면 1900년도 역시 경자년인데, 이때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위화단이라고 해서 위화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화단 사건이 일어나서 이때 당시에 8개국이 연합국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8개의 나라가 결국 다시 이 위화단이 외국 공간을 급습한 걸 토대로 해서 결국은 베이징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때 베이징이 함락이 되게 됐죠. 역시 청나라가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결과가 이때 일어납니다. 결국 서태후의 명으로 위화단이 결국은 외국 공간을 급습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때도 8개국한테 베이징까지 함락되는 수모를 겪게 되고, 결국 청나라는 언제 망하느냐? 결국 1212년이 신해년입니다. 신해년에 결국 청나라는 위안스카이로 인해서 망하게 되죠. 이때도 1910년이 경술년인데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술국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청나라 때 결국 이러한 두 번의 큰 사건과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청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올해가 경자년인데, 경자년이고 내년이 신축년입니다. 그럼 신축년, 신해년이 아니고 신해년이 신해혁명이, 죄송합니다. 1911년 신해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1912년에 바로 임자년이죠. 임자년에 망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해혁명이 순원이 1911년 일어나고 1912년 위안스카이한테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경자년이고 올해 2020년이죠. 그 다음에 2021년이 뭡니까? 신축년. 그리고 22년이 이민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결국 이제 장개석이 중국을 거의 다 장악을 하게 됐다. 결국 모택동에 의해서 다시 밀려나면서 1949년 공산당이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949년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도 경자년인데, 이때는 대약진 운동이라 그래서 1958년서부터 61년까지 사이에서 경자년,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 대약진 운동까지 지금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도 무려 많게는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적게는 3천만 명. 근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대략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은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대약진 운동 위에 또 다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결국 중국이 쇠락의 길로 걷다가 1979년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그때부터 중국이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가는데, 이때도 1960년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경자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이 경자년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제가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또 역사적인 사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고요. 또 중국의 유명한 예언가들, 예를 들어서 제갈공명의 마정가라든지 유배원의 소변가라든지 아니면 지모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뭐 추배도 이런 거 원천강이전 추배도 이런 걸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제안연이 어려울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 정권이 망하는 것이겠죠. 중국 자체는 어쨌든 뭐 정권이 바뀌면 국민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올해 경자년에도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가 많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홍콩이 민주화 운동으로 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함으로써 그게 좀 들어갔는데 코로나도 발생을 했죠. 또 중국에 처음에는 가뭄이 들어왔다가 어마어마한 비가 지금 거의 뭐 3개월 가까이 내려가지고 처음에는 양자강 중심으로 비가 내렸던 게 이제는 태풍까지 몰아쳐서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요녕성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또 뭐 요녕성이라 하지만 랴오닝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길림성, 지린성이라고 하고 해룽지양 해가지고 이 3개 성에 지금 태풍까지 몰아쳐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다 지금 미국하고의 무역전쟁까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공통의 적이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간에 접해져 있어갖고 지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중국 시진핑 정권이 이것을 버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산 정권이 역사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1840년 경자년 그리고 1900년에 의회단 사건이라서 청나라가 거의 쑥더받아 베이징이 함락됐던 거 그로 인해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1912년 임자년에 결국 청나라가 망했는데 그런 사건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3년 안으로 이민년까지 해서 시진핑 정권은 시진핑이 실각을 하던 퇴진을 하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에 특히 경자가 들어간 연도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고요. 제가 작년에 올린 영상에 3년 안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 붕괴한다. 이런 영상도 올렸었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중국 시진핑 정권한테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해서 식량난이라든지 또 정권의 붕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데다가 지금 태풍까지 9호 태풍이었던 8호 태풍인가요? 마이사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금 곡창지대인 길림성이라든지 요녕성 그리고 흑룡강성 이 3개 동북 삼성까지도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거의 식량난 올 가능성이 거의 99%다. 더군다나 지금 윈난성 남쪽 지역에는 메뚜기 떼까지 창궐을 하고 또 심지어 8월에 눈도 내리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로 인해서 시진핑이 결국은 장기 집권을 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황제 노릇을 하려고 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말씀드렸고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 실제로 또 현재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게 저는 99%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중국은 더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중국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중국 자체가 끝났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중국의 정권, 공산 정권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180년 바로 이것입니다. 1840년으로 중심으로 해서 2020년까지 이 사주나 풍수의 기운이 180년으로 바뀌듯이 커다란 기운 자체가 180년에 크게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해서 중국 공산정권도 지금 180년이 됐습니다. 1840년 이때 경자년에 아편전쟁을 중심으로 청나라가 망했듯이 결국 다시 한번 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이제는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길 바라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 사례를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또 올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다만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중국이 더 이상은 힘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김정은이든 이제 힘들게 되겠죠. 중국이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뭐 시진핑한테 김정은한테 거의 목을 매다시피 하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도 결국 중국이나 북한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중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청나라 말서부터 180년 동안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아울러서 중국이 됐던 북한이 됐던 문재인 정부가 됐던 다 같이 이 삼각 동맹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셋 다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